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안다 종합사회의 오광수입니다. 오늘부터는 6단은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자원의 특성과 자원 갈등, 자원과 주민생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자원의 특성과 자원 갈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원의 의미와 특성을 알고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지역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자연에 썼죠. 모든 자연이 자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연 중에서 인간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게 있겠죠. 또 기술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원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연 중에서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원을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하지만은 가치가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 자원도 있겠죠. 그래서 즉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을 경제적 의미의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은 자원은 인간에게 쓸모가 있고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원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천연자원, 인적자원, 문화적 자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천연자원은 주로 이 자연에서 얻는 자원을 말합니다. 석탄, 석유, 철광석, 토지, 물, 산림 이런 자원을 천연자원이라 하고, 인적자원은 인간에서 얻는 자원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노동력, 기술, 창의력 이런 자원을 우리는 인적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문화적 자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즉 사회제도, 전통, 역사, 교육, 예술 이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문화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자원을 이라고 할 때는 천연자원만을 가리킵니다. 반면 넓은 의미의 자원으로 의미할 때는 인적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좁은 의미의 자원과 넓은 의미의 자원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원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유한성, 그다음 편재성, 가변성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쓰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원의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편재성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가변성은 자원의 가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 또는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는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특징은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원의 소비와 분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자원은 이 자원으로서부터 동력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말하는데, 현재 쓰이고 있는 대표적 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석유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을 알아보겠습니다. 석유의 주요 수출국은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그 다음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주로 석유를 수출을 하고,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 수출 1위가 되겠죠. 그다음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순으로 현재 석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입니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 다음에 미국은 매장량은 많지만은 워낙 소비량이 많아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고, 한중일, 중국도 매장은 돼 있습니다만은 많이 쓰기 때문에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전혀 없습니다. 전량을 수입을 하는 국가고, 인도도 비교적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주요 수입국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면은 수출국으로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경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눈으로 익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탄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주요 수출국이 되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에는 콜롬비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이 석탄의 주요 수출국이 되고, 단연 오스트레일리아가 동그라미 가장 크죠.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수입국은 유럽, 인도, 역시 그 제철공이 발달되어 있는 한국, 한중일, 그다음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 주요 수입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순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수출국에서 석탄의 그 이동 경로는 그린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고, 석탄은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자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원이고, 앞에서 얘기한 석유는 편재성이 워낙 커서 국제적 이동량이 매우 많은 자원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열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매장국은 러시아, 이란,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고, 주요 수출국은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주요 수출국이며, 주요 수입국은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주요 수입국이 됩니다. 천연가스는 특히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요즘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석탄과 석유의 생산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석탄과 석유의 수출국과 수입국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생산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석탄 생산량은 1위 중국입니다. 미국, 인도, 호주 이런 순으로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석유는 수출국 1위였던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시 생산량 많고, 그 다음에 주로 수입을 했던 미국이 이 생산량이 2위입니다. 그 다음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 생산량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자원의 소비와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량자원 그러면은 쌀과 밀이 세계적인 식량자원이 되겠죠. 먼저 쌀의 생산지 수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쌀은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타이, 베트남, 인도, 우리나라가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으로서 쌀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그다음 애리조나주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국은 아시아이지만은 건조 지역인 서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주요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쌀의 수출국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눈으로 익혀 놓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쌀은 고급 다스반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주로 또 이 쌀을 소비하는 곳이 아시아죠. 그래서 쌀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비교적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적 이동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의 주요 생산지는 미국, 그 다음 캐나다,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다음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밀을 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국은 러시아, 유럽 지역, 미국,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순으로 수출을 하겠습니다. 밀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알제리, 이집트,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밀의 주요 수입국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밀은 기후 적응력이 강해가 전 세계에 재배됩니다만은 이 생산지와 소비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 이동량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특히 그 밀은 신대륙에서 많이 재배되고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수출이 되고 있으며, 주로 또 남반구에서 주로 많이 수출하고 북반구가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밀은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과 밀의 생산량은 어느 나라가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쌀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순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고, 밀은 중국, 역시 인도,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이런 순으로 밀을 많이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밀 생산 지역과 쌀 생산 국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자원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 갈등의 발생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원 갈등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바로 이 자원의 특성 때문이죠. 즉, 자원의 특성 중에서 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입니다. 없어진다. 쓰면 없어지거나, 또는 매장되어 있는 곳은 많이 매장되어 있고, 없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 자원 갈등이 일어나고, 특히 또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자원을 민족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자원을 외교 무대에 무기로 활용하는 태도. 그래서 이 자원민족주의 때문에 또 이 자원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바로 이 자원 갈등이나 또는 자원 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나 했던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입니다. 여기는 뭐 이라크 전쟁 등 페르시아만 지역에 전쟁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또 이 석유를 자원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니만 연안, 그 다음에는 북극해 연안에 석유를 둘러싼 자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유국들이 석유를 이용한 자원민족주의라든지 또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를 결성해 가지고 가격을 단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석유 자원 이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자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요즘 새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물을 둘러싼 분쟁 발생 지역입니다. 주로 이 국제하천에서 일어납니다. 메콩강, 나일강, 다뉴브강, 겐지스강입니다. 이런 강들은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국제하천이죠. 그래서 강 상류에 있는 국가와 강 하류에 있는 국가 간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강 상류에 있는 중국이 거대한 댐을 건설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댐을 건설하면은 하류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하류에 있는 타이,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물 부족 발생합니다. 특히 타이, 베트남은 벼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국가들이죠. 많은 물이 필요한데 중국이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와 베트남이 중국에 항의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다뉴브강 같은 경우에는 강 상류에 있는 헝가리의 그 폐수 유출로 강 하류에 있는 국가들의 그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든지 그 강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자원의 갈등은 주로 여러 나라를 거쳐가는 국제하천의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식량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이 식량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치열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 식량은 이 가격 상승 하락에 대비해 가지고 즉시 탄력적으로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용 곡물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불균형입니다. 다음은 국제 곡물 대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또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빈국인 이런 나라들은 이 식량 확보를 못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등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서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각곳에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런 앞으로 이 식량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자원의 특성과 자원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개 써라. 자원은 천연자원, 인적자원, 문화적 자원은 에너지죠. 그 중에 문화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제도,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 속하겠죠. 세 번째, 자원의 종류에서 좁은 의미 자원에 해당하는 것은 천연자원을 가리키죠. 페르시아만이라든지 자원민족주의, 오페크 이런 것과 관련된 자원은 석유입니다. 그렇죠? 페르시아만 지역에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원민족주의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가장 많은 자원이 또 석유고 또 오페크는 석유 수출국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석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5번 자원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그렇죠. 자원의 편제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많이 있고 없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가 너무 달라서 자원이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편제성 때문에 자원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첫째, 자원의 의미와 종류를 공부했습니다. 자원의 종류는 좁은 의미 자원과 넓은 의미 자원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고 또 자원은 유한성과 편제성, 가변성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 중에서 식량 자원은 쌀과 밀을 공부를 했었는데 쌀은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쌀은 수입국 생산지와 소비지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밀에 비해서는 국제적 이동량이 적다라고 우리가 알아봤고, 그다음 밀은 이 서늘하거나 건조해 가지고 어디서나 사실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는 있지만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서 밀은 쌀에 비해서 국제적 이동량이 많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옥수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라든지 또는 바이오 에너지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했는데 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석탄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쓰이고 석탄은 비교적 지역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석유보다는 이동량이 적다. 그 다음 석유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비교적 자원의 편제성이 커서 국제적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국제기구가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 살펴봤고, 그 다음에 특히 석유는 자원민족주의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원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천연자원은 사용 비용이 저렴하고 환경오염을 적게 발생해서 현재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공부했습니다. 국제하천인 경우에는 물자원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만연한 북극해 지역, 카스피해 지역은 석유를 둘러싼 자원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이 식량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식량 자원이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지금 식량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 단원의 학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자원개발과 주민 생활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도 여러 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 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나를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 특기가 뭔지, 현재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 몸 건강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시간을 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